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교과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2단원인데요. 먼저 비교하며 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며 읽기라는 게 뭘까요? 그쵸?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마다 같은 소재지만 관점을 달리하거나 또는 형식을 달리하거나 또는 글을 쓰는 목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곽재구의 사평역이라는 시가 있고요. 임철우의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둘이 모두 같은 공간인 사평역이라는 역에 있는 간이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 하나는 소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입장을 쓸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그쵸. 토론의 입론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A라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찬성과 반대 그러면 같은 주제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른 거겠죠. 또 우리 책에는 같은 입장인데 같은 주제인데 하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관점과 형식과 목적이 다른 글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 하네.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자, 젓가락으로 움직이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은 한 채 공간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 것이 아니라 끼워 먹는 수준이다. 누가 보아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하다. 이상할 수 있죠. 젓가락질 잘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은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배우는 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 이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효과예요.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밥상머리에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선 함양이 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1, 2는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죠. 아마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뭐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는 아침에는 무조건 다 7시에 일어나서 식구들이 밥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다 집집마다 방식이 다른데 이것이 이제 자녀들의 인성을 기르고 올바른 식생활과 인성을 기른다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은 놓치고 있는 듯하다. 밥 먹을 때 젓가락질 못한다고 부모님이 막 먹지 마 이런 사람은 없죠.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젓가락질 가르치기이다. 젓가락질을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을 들을 정도로 엄격하게 가르쳤다.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어도 안 되죠. 젓가락질 못하면 엄하게 혼났다는 거야. 그러므로 젓가락질하는 것만 보아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가?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 거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요새 아이들은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해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그 에디슨 젓가락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끼워가지고 하는 거. 어린이집 다닐 때 많이 쓰는 건데 기능성 젓가락은 젓가락에 변형하여 젓가락질을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성 젓가락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은 깨닫지 못하는 장난처럼 보인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기능성 젓가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야, 부정적인 입장이야? 그쵸? 부정적인 시각이죠. 이 사람은 젓가락 뭘로 해야 된다. 쇠로 된 젓가락 그 두 개 얇은 거 딱딱 그거만 잘 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원래 젓가락은 막대기 2개면 충분하다. 젓가락질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젓가락질이 왜 의미 있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계속 뇌를 자극한대.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전자 조작하고 이렇게 유전자를 잘라내고 하는 유전자 가위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반도체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젓가락을 잘 쓰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콩도 막 집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우린 젓가락으로 쌀알도 집고 막 밥알도 집고 하잖아. 그럼 되게 신기하던데. 젓가락질의 미세한 움직임은 유아 및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도 아주 유익한 도움을 준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과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의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두뇌 회전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이나 중국 여행 또는 뭐 그런 음식점에 가도 그들은 쇠젓가락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가볍잖아. 그래서 나무젓가락은. 당연히 젓가락질을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렇게까지 가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쇠는 되게 가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쇠는 집으려면 힘이 필요해요. 쇠젓가락은 음식의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을 수 있지. 여러분 이걸로 김치 이런 거 찢어 먹을 수 있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 집기 어려운 작은 콩도 척척 집어낸다. 깻잎 절임을 한 장씩 떼는 기술은 묘기 그 자체다.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달인에 가깝다.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한 채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을 이루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기술 역시 젓가락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견해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젓가락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 수준이 발달한 게 젓가락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인재를 기대해본다 라고 했죠. 이 사람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치, 젓가락질을 제대로 해야 돼. 올바른 젓가락질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동의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쉽진 않네요. 약간 여기 보시면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툰 젓가락질은 안 되고 정말 정확한, 그래서 이제 근거를 제시했죠. 올바른 젓가락질의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부모님들 이런 거 강조하셔서 어렸을 때 젓가락 사용법 엄하게 배운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요?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카가 3명 있는데요. 조카 2명은 이제 막내는 어리니까 둘은 한 명은 젓가락질 굉장히 잘하고요. 한 명은 젓가락질 되게 못해요. 너무 비교될 정도로 못하는데 둘 다 밥 잘 먹어요. 그런 면에서 과연 젓가락질 잘하는 게 꼭 필요해? 라고 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밥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젓가락이 아까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글에서는 젓가락질을 하는 행위는 결국은 예절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데 중요하다. 두뇌 발전에 좋다. 뭐 이런 근거를 댔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무거운 쇠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음식 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전한 표준은 없습니다. 그쵸? 젓가락 쥐는 방법을 무슨 표준을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죠.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습니다. 위에 젓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고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아래를 가볍게 받쳐준 뒤에 엄지와 검지 두 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발원 시작해서 30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대기를 요리를 조리 쥐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일이란 단언하건대 불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지는 따져볼 만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들, 넌 젓가락질이 틀렸어, 넌 젓가락질이 맞아, 좋아, 이렇게 하는 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런 얘기죠.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는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저도 대학교 때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민속학 박사님이시고요. 우리의 풍속 같은 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 뭐라 그러시냐,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죠. 원래 한국 문화에서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우리는
밥과 국만으로 연명한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젓가락이라는 게 반찬을 집어먹을 때 있어야 되는데 옛날 민중에게는 그렇게 반찬이라는 게 필요 없었다는 거지. 필요 없었다기보단 먹을 수 없었겠죠. 잘게 썬 밑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이었던 것이지요. 실제 옛 풍속화를 보면 민초들, 백성이야. 백성들은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드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 것은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왜 이게 필요 없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지금 1, 2, 3 세 가지 얘기하는 거고요. 근거로는 어떤 문화적인 한국 문화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풍속화 여기 보시면 젓가락 요거는 양반들 여기는 이게 풍속화잖아요. 백성들은 밥을 그냥 먹거나 숟가락으로 먹는 거지.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최근 젊은 얼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에디슨 젓가락 발명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 주영하 교수의 추정입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라는 거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DJ DOC의 노래 중에 있어요. 이런 게. 뭐 너 사회에 불만 있냐? 밥상에 불만 있는데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 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아마 일본 문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못 배웠냐라고 구박 받으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있습니다. 라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글은 지금 똑같이 올바른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는 거야? 전문가의 견해. 주영하 교수. 그 다음에 또 민속적 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 글이 제가 이따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젓가락질 꼭 필요하다. 올바른 젓가락질. 하나는 젓가락질 좀 못하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이유 근거. 요 근거. 제가 이거 표시를 잘 해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 주장과 근거, 주장과 근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는 뭘 비교하는 건가요? 그쵸? 관점이 다르지. 관점이 차이가 있어. 하나는 올바른 젓가락질이 필요하다. 하나는 괜찮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넘겨서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젓가락질 검색하면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여기인데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여러분이 꼭 풀어야 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 젓가락질, 올바른 젓가락질, 젓가락질의 교육적 필요성 세 개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하던 이유. 자, 여기 아까 우리 배웠죠. 이 사람은 올바른 젓가락질이 필요하다. 얘는 올바른 젓가락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두 개가 다르고요. 계속 지금 이 글은 이런 거 비교하시면 돼요. 관점을 비교하시고 젓가락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거까지 이거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 뒤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하셨다면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